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패널분들 소개를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산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산 이사님은 주식회사 페이게이트 CSO로 계시고요. 과거에 이니텍에서 또 근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패널 양력은 배포된 자료의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충남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교수님께서는 오늘 또 대전에서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또 전체 컨퍼런스 운영위원장이시고 또 운영하시다가 KTX로 시간 맞춰서 간신히 올라오셔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연구실의 이정현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키사에서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 법제 분석팀에 계시기 때문에요. 법제도적인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배대영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서 오늘 와주셨는데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정보인증의 박성기 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영국을 연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국의 음성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주 클리어하게 잘 들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께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찬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결이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쓸 경우에는 이 저쪽 영국 쪽 음성이 좋은데요. 유선이 약간 하울링이 생겨서 가급적 우리 패널 분들께서 무선 마이크를 좀 활용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플로어 질문 때는 다시 무선 마이크를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무선을 활용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각 패널 분들이 순서대로 약 5분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패널 토론 자료라는 책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레스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를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맨 좌측에 우리 이동산 이사님부터 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산 이사님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네, 마이크는요 무선 마이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게이트 이동산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메일 보냈던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됐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지? 공인인증서 끝장 토론 얘기를 해서 공인인증서가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도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자료 없이 일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가 어떤 주제들 내지는 어떤 것들은 다뤄봐야 될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저기 교수님한테 메일 보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이제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이 공인인증서 핸들링 할 때 사용이 되고
그것이 사용된 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증서 저장 위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원인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장 위치가 현재는 MPKR 폴더나 또는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그 P11 디바이스들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사용이 되고 다들 그 바이너리 플러그인이 사용되는 형태고, 근데 이거 뭐 이제 저장 위치가 현재 뭐 최소한 MPKR 폴더는 더 이상 뭐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들 공감한다고 생각을 하고, 웹 표준 쪽에서는 HTML5 웹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부분이나 또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해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액티브엑스 이슈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액티브엑스만 안 쓰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 대신에 뭐 플래시나 또 뭐 MP API 플러그인이나 또 다른 형태의 플러그인으로 또 이제 넘어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좀 접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액티브엑스 이슈 문제되는 건 디펜던시, 이제 MS 디펜던시를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이고, 그러면은 바이너리 플러그인도 역시 그런 동일한 디펜던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 웹 표준 기반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와 이제 국제 표준화 활동 관련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여기는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웹크립토 워킹 그룹이나 또 웹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워킹 그룹, 또 시스앱 워킹 그룹, 또 뭐 ITF 제휴SE나 또 그 오아시스에서 PKCS 11 업그레이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활성화됐을 때는 사실 이런 회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 표준화 활동이나 또 표준화가 진행되는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인인증서와 금융거래, 이게 저는 이제 금융권에 속하는 그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전자서명법은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제 부닥치는 그런 규제는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이런 이제 금융 쪽 규제가 이제 훨씬 직접적으로 그 접하게 되는데, 그 공인인증서의 직원과 같은 기형적 그 사용을 금융권에서 유발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제 원래 전자서명법이 이제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한 그런 그 제도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투이나 또 뭐 서명은 당연히 하고 또 기타 다양한 그 전자금융 거래 요구 사항들을 이제 공인인증서 및 이에 사용되는 플러그인을 가지고 해소하려는 시도들이 막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증방법 평가 제도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평가를 받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이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뭐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가 3천만 원, 그리고 평가 소요 시간도 지금 신청하면 6개월 기다렸다가 이제 평가를 시작할 수가 있고, 또 평가 신청할 수 있는 주체들도 금융기관들이 이제 4개 평가 기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서 또 전자금융업자 같은 이제 그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곳들은 이제 2개 평가 기관밖에는 이제 신청을 못하고 굉장히 바쁜 기관들만이 그 대상이 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그 이제 직접 느끼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평가를 끝나면은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또 보완성 심의라는 단계가 또 남아 있고, 뭐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 인프라가 그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는 우리가 잘 다듬어 가지고 좀 더 뭐 잘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클라이언트 이용 환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분명히 그 클라이언트 이용 환경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버 사이드 내지는 전체적인 인프라 자체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보안 컴플라이언스인데요. 그 보안 컴플라이언스는 사실 이제 이 전체적인 보안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공인인증서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시각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이제 보안성을 다룰 때 공인인증서가 위치하는 영역은 일부 영역에 속합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각에서 보면은 설치 과정에서의 문제점, 일단 설치가 된 이후에는 안정성이 담보가 됩니다. 근데 설치 과정의 문제점들이 뭐 이 액티브엑스 같은 이제 플러그인 설치할 때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 있고, 또 컴플라이언스에서 다른 예들을 들기도 합니다. 먼저 정보 보호를 굉장히 잘했다가 그거를 이제 폐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뭐 쓰레기통에 개인정보 이제 유출시켜서 노출되는 이제 그런 예들도 얘기하듯이, 우리가 설치 과정에 뭐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전체적인 보안 컴플라이언스 시각에서 보면은 취약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이거를 집중해서 볼 게 아니고, 그 보안을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그 보안 체계, 그 넓은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공감대가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자체 암호 기술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안전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체 보안 체계에서는 불안전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좀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동산 이사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토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인증서 저장 위치, 두 번째가 액티브엑스 관련 문제들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국제 표준에서 공인인증서를 포함해서 표준화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우리와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인증서가 금융거래에서 어느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지, 그 안에 논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인프라, PC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이 공인인증 인프라 활용에 대한 이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컴플라이언스의 구조가 단순히 어떤 기술 부분이 아니고 전체 라이프 사이클. 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뭐 어떤 인증을 할 때 개인 손에서부터 떠나서 금융 결제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값이 들어오는 곳까지, 결국 사람과의 인터랙션이죠.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마 일부 주제에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요. 또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대웅 교수님 한번 준비해 주신 자료와 함께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자료를 김대웅 교수님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충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김대웅입니다. 저 자신은 제가 뭐 보안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인터넷 프로토콜 이제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이제 87년부터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매킨토시를 많이 써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면 이제 국제 활동 많이 하면서 다른 나라 자료 또 쇼핑도 하고 뭐 많이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환경이 너무나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이상한 환경으로 완전히 돼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냥 무지하게 알고 있고, 또 그거를 그 상황을 주도하는 그룹들이 조금 무책임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보고는 오랫동안 이런 거를 강하게 느꼈었는데, 좀 부끄럽게도 저희 그 IT 하는 사람 자체 또는 또 인터넷 보안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기술자 자체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앞에 나서 가지고 막 골리앗과의 싸움인데 나선 분들이 사실은 없었고 그걸 사실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김기창이라는 분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기여하신 바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그 100%뭐 기술적이나 뭘로 동의하느냐를 떠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 이슈로 만들었다는 거는 그분이 큰 공헌이 있고 우리 기술자들이 사실 우리 기술자들이 해결해 줬어야 되는 건데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 문제는 물론 기술에 관한 문제지만 단순히 기술 문제는 아닌 게 그렇다고 이제 기술자가 그럼 더 올바른 그 사회의 올바른 안을 기술을 더 안다고 그래서 사회의 더 올바른 안을 제안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다루려면 단순히 어떤 팩트를 아느냐 못 아느냐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사회 가치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명의식이랄까 그런 말씀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선 탑 페이지 저 꽃 있는데 보면은 꽃같이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은데 이 꽃이 예뻐서 찍었는데 이게 거꾸로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이 좋긴 좋은데 이게 똑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저는 이거를 이 모든 문제를 저는 표준 웹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아까 우리 이사께서도 표준 웹이라고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세간의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공인인증서라는 키워드로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표준 웹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풀어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에는 유독 우리나라만 아주 기형적인 표준 웹 환경이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표준 웹 환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만. 근데 이제 우리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밖의 세상을 모르니까 그리고 아무리 국제 활동하는 분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내에 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표준 웹이라는 용어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속은 되게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뭐냐면 플랫폼 프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무관하게 윈도우든지 맥킨토시든지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특히 모바일 회사들이 나름대로 또 월드 가든 속에 하다가 아이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말하자면 폭탄을 맞아서 지금 할 수 없이 이 모바일 환경으로 가면서 모바일이야말로 아까 얘기한 이상한 테크놀로지가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표준 웹 환경으로 지금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있긴 하지만 다 지금 전환이 물론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뭐 모바일이라든지 또는 어느 OS에서 뭐 윈도우즈는 뭐다 꼭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어느 한 OS나 브라우저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되고 아주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환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 속에서 나온 뭐 갈라파고스라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딱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이에요. 우물안 개구리죠. 외국 사람 뭐 우리가 좀 약간 무시하는 동구권의 뭐 루마니아 같은 데를 여행을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다 하고 기차표 뭐 예약할 수 있고 여관 예약할 수 있고 페이하고 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 강국이라고 소위 기술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조금만 환경이 다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쇼핑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이 뭔가를 이렇게 좀 따져봤더니 이제 몇 스텝을 들어가서 결국은 세간했더니는 소위 공인이라는 공인을 누가 인정한 공인인지 모르지만은 공인은 정부문 공인인가요?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딱지를 붙은 저 공인인증서라는 그것이 소위 우리나라 표준의 환경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그리고 왜곡시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말이죠. 법보다는 사실은 프랙티스가 문제예요. 이제 법은 그냥 뭐 별 일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돼 있어 보여요. 그런데 더 8, 90%의 문제는 실제로 이제 법에 의해서 아까 조금 말씀드린 시험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더 이제 큰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덧뿌리를 켜자면은 아무래도 전자서명법을 한두 줄이라도 고치지 않고서는 그게 1, 20%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게 워낙 아래에 뿌리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80% 정도의 그 프랙티스 실제 이제 그거를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법을 고쳐야 되겠다까지 이제 간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후진적인 웹 환경을 뭐 우리가 다 알지만 툭하면은 뭐 내려서 설치하세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 이제 다시는 액티브엑스입니다. 윈도우즈가 아니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우리 은행 거래 다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비싼 거 맥킨토시 사놓고도 내가 은행 거래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맥킨토시 사놓고 윈도우를 깐다고요. 그 윈도우도 새 버전을 깔면은 또 이게 또 미국에서 깔아오면은 새 버전은 액티브엑스 동작하지 않게 되기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버전을 사면은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만은 액티브엑스가 디폴트로 온되게 해주십시오. 빌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버전을 사야 이제 돌아가고 원래 이제 언제부터 포기했네 이 사람들이 윈도우 XP 그 이후에 이제 비스타부터인가 포기했는데 우리나라 한글로 된 윈도우를 또 사야 됩니다.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쇼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공인인증서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인인증서나 은행 거래와 관계없는 모든 사이트들이 퍼블릭 사이트 또는 그냥 이상한 사이트들이 전부 윈도우 베이스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웹 개발 환경이 개발 기술자들이 열악한데 혹시 신문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프로그램은 그 건설보다도 더 열악한 이제 먹이사슬 관계로 돼가지고 한 5단계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굉장한 그 착취적인 이제 환경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열악한 사람들이 뭘로 하느냐? 제일 싸구려 쉽게 구하는 윈도우즈 툴로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개발한 거는 어디 가서든지 이제 스텝을 들어가서 10개 들어간다 하면은 9개까지는 잘 되다가 8번째 꼭 어디선가 걸려. 그거는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와 전혀 관계없는 거래도. 왜냐하면 윈도우즈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즈는 기본적으로 non 스탠다드 팔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여간 그렇게 꼬여서 컴퓨터 환경이 아주 이상하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그러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먹이 사실이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제 꼬였고 그거 외에서 이제 이상한 시장이 형성이 됐고 이미 그거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그 생태계 내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
칼 휘두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국민은 무식하고 김기창 교수 같은 분은 사회 불만 세력이고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은 약간 헷갈리기 해서 제가 말을 잘못할지 모르지만은 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거를 조금 이게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이제가 공인인증서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사실은 법에서는 이제 금융보안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데 위임을 받은 업무 수행에 실제로는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공인인증서가 아까 같이 시험 절차에 들어가면 제가 그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까 6개월씩 걸리고 3천만 원이 된다니까 놀랐는데 들어가면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 들어가서 시험을 하러 들어가면 그 시험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액티브엑스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엑스로 구현을 안 하면 인증 시험에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윈도우를 깔고 그 위에 또 브라우저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꼭지가 이제 왜냐면 금융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금융감독원인지 금융위원회는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진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뿌리가 돼서 만든 이 환경에 의해서 금융과 관계없는 모든 컴퓨터 환경 자체가 윈도우로 일색으로 돼 있고 그것도 액티브 X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컴퓨터 환경이 액티브 X 공격에 노출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격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격 많이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공격을 당할 판에 뭐냐면 클라이언트 환경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그야말로 해커들에게 더없이 좋은 놀이터예요. 그리고 숙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PC들이 액티브엑스야말로 진짜 아주 그거에 나쁜 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PC들이 이런 숙주가 되는 걸 모르고 그래서 이 공격하는 그 소스 사이트를 보면 말이죠. 제 1위가 미국인지 큰 나라, 1, 2위가 미국, 중국인지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가 숙주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중국은 인구가 크니까 또 한 거겠지만 그래서 이 독약 같은 액티브엑스 환경에 공생하는 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거대한 이익 집단이 한국에 있다. 그리고 근본적 상황 개선 없이는 한국은 인터넷 보안의 최악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지배구조. 자, 그러니까 지금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전체 컴퓨터 또는 인터넷 웹의 보안 환경을 가이드하고 이끌어야 되는 거는 그게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보안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까 그런 먹이 사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특정 기술을 거의 이러면 강제 안 했다고 하실 거거든요. 왜 법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에 인증 절차가 있고 이렇게 막 가다 보면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것은 월권이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할 거는 은행은 적절한 보안 그 인증을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와라. 그렇게 주문하면 되지. 금융위원회나 저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인인증서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건 저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문제냐면은
금융위원회에 관계된 금융보안연구소인가요? 어디가 그 사람들이 인증을 금융보안 인증을 해요. 왜 보안 인증을 하는 분들이 합니까? 그 보안 그 인디펜던트 업체에서 하면 되지. 제가 건설을 하는데 왜 내가 건설하면은 건설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데 내가 학교 짓는다 그래서 내가 인증기관을 따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너무 길어서 빨리 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제 금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국내 전체 보안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하려는 거고 이제 격일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전체 보안 환경을 가이드하고 이끌고 유도하는 거는 그거는 금융 전문 그룹이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인터넷 보안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융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금융위원회나 감독원은 당연할 거고 금융보안연구소라는 데가 아마 시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직표를 한번 보고 혹시 실무자의 IT나 전문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재권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들여다보지도 않아도 뻔한 게 그 금융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기술자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경제과를 나오든지 법대를 나와야 뭐 행세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꼬여가지고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실제로는 금융 카르텔이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인 개념의 과대 적용. 그러니까 그냥 인증서 하면 돼요. 인증서가 맞는 말이에요. 인증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혼동해야 될지 말아야 될 거는 공개키 PK의 공개키 인프라라는 말하고 인증서란 말하고는 이제 다른 겁니다. 이제 지금 관련돼서 지금 사용하지만 어쨌거나 그럼 인증서면 되는데 거기다 공인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공인에 공할 때 공인 누군지 이제 저는 불분명해요 공인에. 그래가지고는 공인이란 이름으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키사만 유일하게 국내 유일의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 그러면은 키사만 최상위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하면 그거를 인정한 기관은 누구냐? 그럼 뭐 미래부일까요? 정통부일까요? 오케이? 그럼 미래부 정통부는 그 인증하는 절차가 그게 신뢰성 있는 거냐? 그거 어떻게 알죠? 거기 인증을 해주는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전문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뢰라는 거는 뮤추얼 신뢰가 돼야 되는 거지. 이래서 누구 빅브라더가 있어가지고 그 빅브라더가 도장을 찍으면 신뢰가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100% 인터넷 문화하고 100%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키사는 나름대로의 이제 정부 와 관계된 기관이니까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고 특히 이제 주요 임무 중에 하나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사고 나면 이제 대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도 인증을 하더라도 키사는 이래서 유일해서 공공 부분에 이제 다 인증기관이 키사도 있고 모두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같은 인증을 받더라도 기왕이면 좀 정부와 관련된 기관인 키사로부터 인증을 받는 그 싶어 하겠죠. 그건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지금 정점으로 키사로 정점을 해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이건 아니건 금융과 관계 있건 뭐건 전부 키사로만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딱지가 뭐냐면 이 빅브라더를 또 다시 이제 이건 전문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금융그룹이랑 키사 전문가 그룹인 키사 내에서도 키사를 빅브라더로 유일한 빅브라더로 만들고 있다. 이것도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물론 법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상식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들여다봤더니 제가 이해하는 개정안의 이해는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제가 틀렸으면 또 나중에 다른 분이 뭐라고 하시면 제가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가만히 읽어봤더니 공인인증서를 없애라고 한 적은 하라는 게 그게 아니다. 공인인증서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그게 아니고 제가 그 금융위원회인지 금융감독원인지가 그 위임된 권리를 남용해서 어떤 특정 기술,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특정 기술을 강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증은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인증은 뭐 아까 PKI 이제 여기 공인인증 이게 서티피케이트니까 이제 뭐냐면 할 때 PKI를 이용해서 저 공개키를 이용해서 하던 뭐를 하던 그 아까 인증 레벨 아까 표 보셨잖아요. 뭐 어떤 레벨에 있는 거면은 그리고 이제 은행은 각자 추스해 가지고 내가 레벨 3으로 할까 4로 할까 자기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키사를 없애라고 했다라는 공격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키사를 없애라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뒤에가 있었지만 최상위 인증기관에 키사 이외에도 복수의 기관을 지금 이게 뭐 개정안 구체 들어간 데는 왜 그 스피릿이 복수의 기관을 둘 수 있게 허용해달라 이런 그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맨 끝에 이제 지금 개정안이 문제인데 저는 지금 개정안의 방향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그 위임받은 기관이 자기 위임받은 권력을 월권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트러스트라는 게 어떤 빅브라더 트러스트가 아니라 뮤추얼 트러스트로, 그래가지고 뮤추얼이 되면 이게 또 글로벌 뮤추얼 트러스트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공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키사가 했는지 키사도 공인을 받은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공인한 게 아니라 그럼 정부라 그러면은 그 정부에 있는 그 관료 그거를 누구한테 또 공인받을 거예요? 유엔 가서 공인받나요? 그런 스트럭처가 아니거든요. 인터넷은. 그래서 저는 개정안의 취지는 건전한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결국 거기 그 꼭지부터 첫 꼭지가 잘못됐으니까 또 뿌리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그린웹 표준웹 환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우리가 뭐 윈도우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다, 액티브엑스다 이런 그 사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 본인들이 사슬에 묶여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쌍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일단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따 또 토론이 되면 더 말씀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시죠, 교수님께. 네. 네네. 네. 네.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한 20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요. 이왕 이제 지금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찬성하시는 쪽의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키사 이정현 박사님이 약간 중립적인 입장도 있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순서를 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패널분들 좀 목 좀 축이시면서 좀 여유 가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여기까지 끝까지 듣고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찬성 쪽 의견 다 듣고 그 다음에 반대쪽 의견 끝까지 다 듣고요. 그 다음에 키사 입장 다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지금 주제로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정리하면서 지금 플로어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와 계시거든요. 지금 뭐 우리 금융권 쪽에서도 많이 와 계시고요. 국회에서도 와 계시고 또 관련 업계에서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시간 여기 10시까지 또 이미 대관이 돼 있습니다. 햄버거 준비돼 있고.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호흡 편하게 길게 호흡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요, 이 교수님. 네. 제가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요. 용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용어는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그 부분요. 잠깐만요. 네. 전체 진행에 있어서 의사 진행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자소형법 찬성 반대 이렇게 논의하려고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인인증서 개선 방향 끝장 토론의 개최 이렇게 써놓고 전자소형법 개정 찬성 반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이 귀한 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제가 조금 표현이 좀 거칠게 말씀드리는데요.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인지가 명확해야 되고 서명법 자체의 개정과 그것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인데 전자소형법을 개정하지 말자, 개정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게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의미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미 국회에 전자소형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 의사표시 혹은 또 다른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소형법 개정 찬성 반대 이렇게 표시하면 사실은 논의의 전체의 줄거리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점에 있어서 전자소형법 개정안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이 점에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이 기자님들 계신데요. 좀 초점을 그렇게 좀 맞춰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혼용될 수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번에 최재천 의원님 안이죠. 이 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이렇게 좀 틀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고리 벗으시고요. 네, 좀 편하게 하시겠습니다. 네, 많이 여기 좀 조명도 있어서 많이 덥습니다. 네. 자, 영국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기상 교수님. 네. 네, 교수님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일단 교수님 말씀까지는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준비되셨으면 좀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우선 이런 토론 자리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훈 교수님 아주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이동훈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PKI라든가 아니면 인증서 기술이라든가 또 전자서명의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베이직한 그 기술 원리고 그거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 PKI 그 기반 구조 자체 또는 인증서라는 발상 자체, 인증서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서명 검증의 원리,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죠. 근데 이제 한국의 상황이 좀 이상하게 꼬인 거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 이슈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제가 이제 지금 영국 와 있는데요. 휴가도 좀 갔었어요. 휴가를 좀 갔는데 이탈리아 베니스도 가고 크로에시아 이런 데도 가고 이래 하는데 아주 그냥 편리하게 미리 항공권이든 숙박이든 다 예약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booking.com, ofodo.com, expedia.com 전부 다 외국 회사들이죠. 근데 어떠한 인증서 사용도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편리하고 간편하게 탁 하고 유저가 그냥 돈 쓰기 쉽게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유저도 물론 편리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 기업들은 그런 걸 못하냐. 그런 게 전 좀 안타깝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한국 바깥에서 이렇게 한국 상황을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의 보안 기술은 자생력이 없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에 기대가지고 정부가 뭔가 공인자를 붙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정부가 뭔가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는 금융위원회라는 또 정부 기구가 법률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쓰도록 막 강제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 경쟁력이 없다. 기술 자생력이 없고 스스로 홀로 설 자신감 자체가 없다. 그게 지금 13년 동안 사실 인터넷 이커머스라는 게 시작된 게 사실 뭐 한 15년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15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중요한 인류의 경제 활동의 변화가 이커머스라는 건데 그 불행하게도 그 시작부터 한국은 정부에 기대가지고 법령의 강제력에 의존해가지고 보안이 사실상 자생력을 스스로 포기한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는 그 다른 어떤 대안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전 지금 영국에 와 있는데 영국의 보안 전문가들은 누구도 정부한테 눈치 보거나 정부한테 무슨 기대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오로지 자기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그게 은행이 됐건 쇼핑몰이 됐건 결제대행사가 됐건 그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안 뚫리는 적어도 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사실 유일한 거고 인더스트리의 기술 수준에 합당한 또 가장 첨단의 선진적인 기술을 상대방에게 돈 받고 공급하는 능력이 있느냐 시장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이것이 이쪽 보안 업계의 가장 유일한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보안 기술 팔고 이스라엘 회사가 됐건 뭐 영국 회사가 됐건 미국 회사가 됐건 그렇게 영업하는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우리 인터넷 이커머스의 역사 시작부터 정부에 기대 가지고 하는 그런 좀 상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한번 상상을 해서 공인 인증서라는 것의 사용을 어떤 정부기관도 강제를 안 하고 그냥 개별 은행이 됐건 카드사가 됐건 개별 결제 대행사가 그냥 이게 좋다 싶으면 쓰고 이거 별거 아니겠다 싶으면 안 써도 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처음부터 한국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인인증서가 그 개인키 저장 위치가 NPKI라는 이름의 폴더로 저장해두기 때문에 어떤 웹브라우저도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플러그인이 꼭 필요하고 뭐 그렇게 해서 생기는 온갖 기술적인 문제나 복잡함이나 열악함 이런 거는 특정 은행이나 특정 카드사의 문제였을 거예요. 공인인증서를 전국적으로 한국 안에 막 전부 다 강제하는 이런 법 규정이 없었다면 굳이 그거를 쓰기로 선택하는 개별 어떤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에 국한됐을 것이다. 근데 정부가 또 보안업계 스스로가 정부를 이렇게 인바이트한 거죠. 강제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정부가 강제해준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국민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한국 인터넷 인더스트리 전체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한 2분만 더 말씀드리면 약간 역사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 있지 않겠는가. 연역적인 시각. 시초에 어떻게 됐겠는가. 어째서 그러면 딴 나라 어디서도 강제 안 하는
강제 규정, 강제 체제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이런 거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실마리도 좀 보이지 않겠는가.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대처 방법도 보이지 않겠는가. 오늘 그 배대현 교수님 나오셔서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서명법 자체는 뭐 강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서명을 하면 이런 법적 효과를 준다 그런 내용인데, 전자서명법 통과된 직후에 그 당시 2000년에 키사가 발주를 한 그런 연구 용역을 그 배대현 교수님하고 강준모, 안효질, 신일순 뭐 이렇게 네 분이 수행한 그런 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있으니까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금융거래에는 사용돼야 된다. 이런 이제 제안, 이런 아이디어, 그게 그 연구 용역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사실 그런 논리는 보안 기술 논리는 전혀 아닌 거죠. 금융실명제라는 것도 사실 법률 제도인 거지, 그게 보안 기술의 이슈는 아닌 거고, 공인인증서를 강제한다라는 것도 보안 기술 이슈는 아닌 거죠. 기술 이슈라는 거는 원래가 뭐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융실명제는 전 세계 이른바 선진국은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이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거를 그냥 배워서 도입한 건데, 이 영국에도 다 금융실명거래 하는데, 금융실명거래 한다고 해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사용돼야 된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법률 논리적으로. 보안 기술 이슈가 전혀 아닙니다. 법률 논리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있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본인 확인이 되는 거냐. 본인 확인에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인증서로 본인 확인하는 거는 그런 본인 확인 여러 기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건데, 영국에서는 지금 뭐 OTP 디바이스 이런 거 가지고 본인 확인하고 금융실명거래 다 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증서를 사용하는 은행도 있고 아니면 OTP 디바이스로 그냥 본인 확인하는 은행도 있고, 그냥 어떤 기술을 채용할 건가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그게 전 세계 일반적인 트렌드인데, 한국만 유독 그 보안 또는 인증 기술에 대해서, 인증, authentication, 본인 당사자 확인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기술을 반드시 써야 된다. 또 마치 도장 찍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전자 서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다 금융거래 하는데 반드시 전자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강요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보안 기술업계의 자생력을 스스로 그냥 지난 13년 동안 깔아먹고, 보안 기술업계가 혼자 서고 또 국제적으로 당당하게 나서서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것을 못하게 해왔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 안에서 덩치는 전 세계 어디도 못 따라갈 정도로 3천만 장 이렇게 개인 인증서 발급해 놓고 덩치는 키웠으나 막상 기술 자생력은 없고, 정부 눈치 보고 정부가 모든 것을 뭐 심지어는 정부가 보안 컴플라이언스 그런 서비스가 생겨날 시장 환경 자체를 다 그냥 말살하는 식으로 정부가 오케이 해주겠다, 정부가 검사해 주겠다 이래 돼 버리니까 보안 점검해주고 시큐리티 오딧 해주는 그런 고부가가치 영역의 보안 인더스트리가 한국에서 사실 생겨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우리 보안 분야에 근무하시는 전문가들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네.
일단 뭐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번 안에 대해서 이제 발의하신데 도움을 주신 또 찬성을 하시는 쪽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 이슈는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틀이 굉장히 강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슬이라는 표현은 우리 김대영 교수님이 써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이런 틀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